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새로 선보이는 유튜브 전용 연장 방송 JB타임입니다. 그런데 이석기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자꾸 제비라고, 이석기님은 제비 한 번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제비라고 연속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비가 아니라 제입입니다. 제입이.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강남 제비라고 또 뽑아 올렸었어요. 아, 정말 협조 좀 합시다. 협조. 제비가 아니라 제이비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라이징 스타가 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팬들이 벌써 뭐 너무 많이 생겼어요. 니커버커님. 솔직히 이거 더마카 때문에 본다. 되게 좋아하네. 그다음에 레이크 말라크만님. 막내 작가 때문에 계속 갈 듯.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제이리님, 막내 작가 얼굴 좀 봅시다 라고 댓글 올렸는데 언제 보여줄 거예요 도대체 얼굴은? 저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요? 얼굴 좀 보자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면 보여줘야죠. 아 근데 애청자님이 저 말고 다른 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먼데님, 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게스트로 이종훈 막내 작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는 분도 있고 네. 또 박지훈 변호사님 찾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진하고 네. 네. 이거 그렇게 지금 이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더 막가에게 좀 더 집중해 달라는 간접적 의사표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올랐던 댓글인데요. TJ 김님이 막내 작가 30 중반 이상이라는 거에 500원 건다. 이렇게 나이를 추정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대답을 해 주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가 그렇게 늙었나요? 야, 네. 어쩌면 저렇게. 지금 유쾌한 바람님께서 어떻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유쾌한 바람님께서 예. JB타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화제를 왜 돌려요 지금? 여기온님은 네. 짤로 올라온 JB타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김윤택님 JB타임이 본방보다 더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본방도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네, 본방도 되게 알차니까 열심히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 그리고 보가 아니라 본방이 얼마나 알찬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도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질문,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독 배가 운동 한번 해봅시다. 50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지금 그 500원 건다라고 대답을 안 해요? 신비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안 여쭤볼게요. 알아서 추정을 하세요. 제가 아까 입술에 침 발라지도 않고 저는 얘기한다고 했죠. 그게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토리준님께서 종배타임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급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뭐 그 또 오늘 포인트 찍기 전에 뭐 또 특별히 뭐 전해줄 내용은 없고. 아, 네. 좀 전에 저희가 박형준 교수를 만났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댓글이 되게 폭발했어요. 오. 근데 이제 박 교수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산시장에 나오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돛담배님께서 대구 출신이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를 하던데 또 대구시장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당내 설득 작업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 네. 되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또 단찐님께서는 과연 부산의 선택은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누굴까 이거 좀 궁금해하셔서 네. 여야가 지금 서로 부산에서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대구 민심을 들었다면 오늘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오. 직접 살아있는 생생한 민심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내 작가 일 잘해요. 정말 참 일 잘해요. 네, 좋습니다. 뭐 100% 동의. 그리고 어제 저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포인트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렇게 입장을 내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별로 없을 거고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스탠스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뷰했던 박형준 교수도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투톱이라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벌써 어제 바로 또 엇박자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런 장면을 지켜보는 부산 지역 그 시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내 작가가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
민심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포인트를 한번 여기에 그러니까 두고 한번 그 부산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미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김윤호님, 또 민주당이 되면 부산 시민의 수치. 반면 문재춘님,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은 질 거다.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당별로 이제 표심이 갈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가 정말로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제 TK 이야기 따로 PK 이야기 따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거중 조정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로 저도 궁금해요. 정말로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AS 타임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넘어가시죠. 자, 밑줄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오늘 먼저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요. 라임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어제 검찰이 김봉현, 이종필, 그다음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3명을 불러서 대질 조사했다는 뉴스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이 조사 과정에서 이봉현 씨와 김모 전 행정관이 검사 술 접대한 게 맞다고 진술을 했다. 날짜도 7월 12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2일로 지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가 보니까 김봉현 씨 측 변호인 쪽에서 이제 그 보도자료로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던데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룸사롱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봉현 씨와 김모 전 행정관이 검사가 술 접대한 거 맞다고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른 언론이 안 받고 있던데 어제 서울경제가 보도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수사팀이 김봉현 씨가 검사 술 접대했다고 한 날짜에 찍힌 800만 원짜리 영수증을 확보를 했다. 1번. 그다음에 더 중에 2번이 있어요. 접대받은 검사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같은 날 룸살롱 주변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을 했다. 이게 지금 서울경제가 그 보도한 두 번째 팩트인데 물론 팩트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죠. 서울경제 보도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 룸살롱이 어디에 있는 룸살롱인가요? 청담동에 있는 룸살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가 야근하다가 국밥 먹으러 청담동까지 와서 식당 들어갔을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건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팀의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봉현 씨가 접대 시점이 2019년 7월이라고 하고 날짜가 2개로 이제 좁혀졌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나왔던 보도로 보면 CCTV 영상 뒤지면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흔적 나오니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왜 그러냐면 CCTV 영상 보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공적으로 설치된 CCTV 보존 기간은 보통 한 달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 7월이니까 이때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령 민간이 설치한 CCTV 영상이 남아있더라도 보통 이제 서버가 또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 영상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길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본다면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동선을 찾아가지고 이 동선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증언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그 이봉현 씨와 김모 전 행정관이 검사가 술 접대한 게 맞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것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증언일 수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먼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상의 금액만 봐도 혼자 가서 국밥 먹은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 가서 먹은 건지가 대충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활상의 진리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혹시 이게 이제 그 신용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만 찍혔을지 모르지만 해당 식당을 찾아냈다면 혹시 식당 장부가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몇 인분, 술 몇 병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혼자 갔는지 여러 명이 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식당 주인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수사가 진척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라도 김봉현 씨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룸살롱에서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발화점, 불이 확 그러니까 그어지는 발화점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 접대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게 김봉현 씨의 주장이니까 이거는 파장이 커지죠. 그래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죠.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팀 보강 지시를 내린 게 바로 올해 2월이었거든요. 올해 2월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서울경제 보도와 어제 그러니까 김봉현 씨 측 변호인이 했다라는 내용, 요거는 수사가 진척됐다는 하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로서 일단 기록이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봉현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종필 씨인데 김봉현 씨와 이종필 씨죠. 제가 좀 이름이 헷갈린 것 같은데 이종필 씨와 김모전 행정관이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많이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게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왜 이게 뭔가 나오는 게 없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비로소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자세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부산 민심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셔가지고 부산 연예인 아빠님, 요번은 누가 나와도 박빙입니다. 오, 진단 분석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유쾌한 바람님, 부산과 가덕도 옆에 있는 거제까지 지금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매 맘님, 가덕 신공항이 부산에서는 키포인트. 그리고 김말동님,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둘 다 먹잇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고객센터님은 민주당 부산시장 나오면 부산은 끝장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갈리고 있군요. 네, 많이 아까 갈리는 부산 연예인 아빠님이라고 했나요? 네. 누가 나오든 박빙이다. 네. 사실 어찌 본다면 지금 그게 가장 객관적인 판세 분석일 수도 있겠다. 근데 부산 연예인 누굴까요? 이분은 어떤 연예인의 아빠일까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부산 연예인 아빠님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살포시 댓글 남겨주세요. 안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그래도 궁금하니까 죄송해요. 쓸데없는 거 제가 항상 쭉 종종 새길로 빠져가지고. 네, 넘어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또 제가 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그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이 JB 타임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패턴이 돼버린 게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개의 뉴스를 엮어 들어가는 요 방식 오늘도 한번 좀 해봅시다.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어제 많이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보셨죠? 네, 화제가 됐죠 어제. 네,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적으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시를 하는 게 맞다면서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히 지금 강도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직격을 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인용어로 지금 또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내용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처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시비비를 붙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시각이자 내지 민주당의 시각이라는 점만 일단 확인하고 쉼표. 또 하나의 뉴스를 하나 그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들 모임인데 이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99명의 법조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94%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83.8%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압도적인 수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소속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조 출입 기자들이.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의 부정적 시각과 추미애 장관을 바라보는 법조 기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시각 가운데 어떤 시각이 맞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을 약간 틀어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가 있냐면 자, 그러면 여론 지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조성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론 지형 안에서의 민주당의 접근법 내지 전략은 무엇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진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법조 기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론장 내지 여론시장의 환경은 이건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뭔가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민주당의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여기에는 아마 이제 그 발동이 될 것이라는 건데 언론이 필터링 과정에서 편견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보도를 묵살하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마사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현상에 주목해야 되는 게 예, 그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 관련 뉴스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발언이 상당히 세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 세다 내지 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한 전략적 어떤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명하게 메시지를 함으로써 해석 여지를 남기지 않는 언론의 해석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래서 마사지 여지를 최소화하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업적 측면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발언일 수가 있다. 나아가서 SNS에 그 호응을 유도를 함으로써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선명한 의도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그 논외로 치고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그 세게 이야기를 할까 하면 보통 일반적인 분석은 윤석열 총장한테 감정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그런 그 분석 말고 이런 어떤 운동장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 운동장 기울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그 부과를 한다면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장관을 저격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대서특필하는 언론이 끊임없이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조 기자들은 추미애 장관을 되게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 안 좋다라고 대놓고 쓰기는 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어와서 쓴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의 칼을 빌려서 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갈래로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인간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죠? 저도 가끔 제이비님 뇌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예? 회의 시간에. 네. 왜 이러세요 또? 지금 주울리님께서 네. 지금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누구요? JEULEE님께서 네. 저는 줄리라고 하는 줄 알고. 게스트가 누구신가요? 게스트는 내만해서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막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네, 뇌구조 얘기하시죠. 저도 제이비님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제 뇌구조는 투명해서 별로 궁금할 게 없는데. 그잖아요. 저는 항상 직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뇌구조를 궁금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의 뇌구조는 정말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 기사가 어제 나온 게 있어요. 아, 네. 관련 기사가. 그래서 이건 무슨 기사냐고 제가 아주 뭐 그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묻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면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이 우리나라의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했대요. 그 테마가 뭐냐? 정치 성향과 뇌 기능 간의 상관성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5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성이 훨씬 더 높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작가님. 저도 이 기사를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사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선 선후 관계는 증명되지 않아 정치 성향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뇌 기능에 따라 정치 성향이 결정되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네. 어쩌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현상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이 현상적인 부분만 갖고도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일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국개발연구원이 2018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꼴보수와 꼴진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가 각각 3%도 안 되더라.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중도가 45%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약간 보수 내지 약간 진보인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유동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면서 한국 정치와 여론이 매우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념 성향 분포가 양극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 형성 활동과 정치 참여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대표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신기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재미난 게 뭐냐면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요. 2018년 조사 결과가 있고 2020년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2018년 2020년 조사가 뭐냐면 전부 다 이념 성향 조사예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2018년 조사에서는 진보가 높게 나오고 2020년 조사에서는 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한 번 진보면 영원한 진보. 나는 한 번 보수면 영원한 보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유동을 하는 뭔가 이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보수와 진보를 놓고 뇌 기능을 연구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어떤 보수고 어떤 진보냐, 꼴 보수고 꼴 진보냐, 아니면 유동하는 보수와 유동하는 진보냐, 일단 이거부터가 좀 확인이 되는데 이 기사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 두 번째, 보수든 진보든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자신의 이념 성향과 정치 성향이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뭐 일상생활 이런 데에 있어서 이 성향이 1년 44일 하루 24시간 다 발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 내지 이념 성향이 발동이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 기사에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이런 것까지도 그 참고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 그러면 도대체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일단 의아해. 이해가 안 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사 말미에 실린 내용인데 영국과 미국 연구팀이 미국 민주당원과 미국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위험 자극에 보수 성향 사람의 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공화당원은 상대적으로 보수고 민주당원은 상대적으로 진보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합동 연구팀이 해봤더니 공화당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위험 자극에.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하고는 정반대야.
미국과 영국이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위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한국의 보수는 한국의 진보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5배 높고 심리적 안정감이 또 그만큼 높더라 하면 야 보수도 국적 따지는구나 이념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JIKI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리고 아까 부산 연예인 아빠님 댓글 주셨는데 뭐라고? 올 애기는 유땡입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 전정국 씨의 친구기도 합니다. 흐흐라고 보내주셨네요. 유 동그라미라고 주셔가지고 네, 누군지 추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추측 좀 해보세요. 그래요? 예. 아무튼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야 미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가 뇌구조가 다르고 한국의 진보와 미국의 진보의 뇌구조가 다르면 도대체 이념 성향과 뇌 구조의 상관성은 도대체 이것도 국적 따라가는 건지가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의 뇌 구조가 정말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의미 없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그러면 한국의 진보는 되게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컬하고 이러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혹시 암묵적으로든 내지 간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깔고 있을까 봐 또 이런 걸 깔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얘기를 꺼낸 건데 아무튼 이 기사를 썼던 사고법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좋아요 버튼이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 감사하고요. 예. 유쾌한 바람님, 김어준, 김현정 다 버리고 김종배님 곁으로 왔어요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종합으로 전해주신. 네네네. 거의 마지막 멘트 항상 그게. 이금희님, 네. 콜라 같은 유공 버리고 녹차 같은 JB 타임에 적응 중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마법소녀 노동조합님은 천기누설 보느라 토요일 매주 기다렸는데 JB 타임은 매일이 천기누설 같은 느낌이라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초반이라서 JB님 칭찬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김 기다리게 해서 죄송님. 네. 요즘 김종배님의 평론이 제일 합리적이고 무릎 탁 치게 합니다. 네. 라고 주셨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비인님께서는 또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쁘다는 가설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 커요라고 주셨는데 요것도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신비주의니까요. 네. 그리고 김윤택님은 저희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네. 내일은 박덕흠 의원 근황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신가 봐요. 그 말씀하니까 정말 진짜 이 말씀 꼭 드려야 된다고 해서 까먹은 게 있는데 이 시사 프로를 운영을 하다 보면요 항상 갖는 가장 큰 애로가 뭐냐면 아이템을 조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진행자인 저가 여기 있고 우리 막내 작가도 같이 앉아 있지만 항상 머리 쥐어짜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템 짜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JB타임 매일 하고 있으니까 내일 이런 거 한번 좀 다뤄달라. 이런 요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게 궁금한데 이걸 한번 좀 참기누설에서 한번 쫙 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요구를 해주신다면 물론 그 요구를 제가 볼 때 항상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척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고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이거 좋다. 이러면 마른 행주 쥐어짜는 것 같은 아이템 조달의 어떤 그 어려움은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거를 꼭 다뤘으면 좋겠다 내지 요게 정말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기탄 없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JB타임 또 벌써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내 작가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